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치인 안철수 2010년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할까 하다가 후보를 양보를 했죠. 박원순한테. 자,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후보와 이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기서 다시 오세훈에게 패배했습니다. 지금 연거푸 이 패배에 쓴 잔을 들었는데, 자 안철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프로님? 그러니까 도전하는 게 맞긴 한데, 도전하는 게 맞긴 한데,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3등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홍준표에 이어서 안철수 3등을 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죠.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시대 정신을 갖고 있긴 해요. 안 선생님이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겠죠. 한 10년 넘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라 안팎으로. 그렇죠. 네. 이런데 하기에는 너무 좀 소프트한 면은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좀 강력한 인상을 주진 못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소위에서 단일화 국면에서 보여준 안철수 리더십을 좀 살린다고 생각하면 소위에서 범야권 소위에서 범야권의 그릇을 좀 크게 만들고 그 그릇을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좀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자, 그럼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여기가 이제 통합이 될 텐데, 통합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합당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은 뭐 소위에서 국민의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통합이 성사가 되고 나서 통합정당의 당대표를 안철수가 만들어서 더 큰 야당을 만들겠다, 정말 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예요. 김종인.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일부 소위에서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 중에서는 벌써부터 당대표 하겠다. 소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뛰고 있어요. 참. 그리고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소위에서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원내대표를 언제 그만둘지를 저울질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선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하여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되면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로 합친다. 합당된 저희 정당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그랬을 때, 저희 안철수 안 선생님이 통합 소위에서 야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니 뭐 대선에 도전을 하든 아니면 뭐 당내 이 당 대표를 맡게 되든 어쨌든 경쟁은 해야 됩니다. 경선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경선을 해야죠. 자, 그러면 안철수의 경쟁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안 선생님 경쟁자들은 많죠. 많나요? 기본적으로. 이면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주호영, 정진석,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경태, 경남에 뭐 윤영석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초선 의원들 중에 한두 사람도 거론되고 있고, 뭐 김태호도 있죠. 김태호. 그래서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대권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이제 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갔을 때 문제예요. 그렇군요. 명예롭게 박수 받고 떠나지 않을 때 문제죠. 그렇군요. 자, 내년 6월에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박원순이 정말 아주 무책임하게 이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내년 6월에 그러니까 다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오세훈이
야권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뭐 오세훈이 다음번 서울시장은 오히려 안철수한테 좀 바통을 넘겨줄 수도 있는 뭐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안철수의 서울시장 재도전 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도 열려는 있죠. 그렇죠. 열려는 있는데 이제 네.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본인 의사는 뭐 그 소위 해서 5년짜리 서울시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비추는데 네네. 이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네. 안철수 말고 이제 오세훈이 좀 대권 이제 주자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이제 또 당내에서는 입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오세훈을 끼워놓고 오세훈도 한 2자릿수까지 가겠죠. 네,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야권 전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아, 동반 상승 동반상승하고 상승 있다.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정리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정리되는 국면에서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좀 괜찮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안철수, 뭐 홍준표, 오세훈 예, 예. 이렇게 이제 네 사람 정도가 지금 야권에서 좀 이제 좀 좀 두각을 나타낸다. 자리매김을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아, 뭐 네. 1강 뭐 3중이든 1강 3약이든 그렇긴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야권 내에서도 좀 이제 괜찮은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야권 내에서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할 수밖에 네네. 없고 그렇게 되면 야권이 통합했을 때 그럼 홍준표 같은 사람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그거는 네. 누가 이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다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열고서 선택하게 네. 그것이 자유를 지향하는 정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보수 우파 정당이 해야 될 미리 일이죠. 뭐 누가 이렇게 선을 긋고서 하는 건 그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전체주의죠.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토대로 해서 네. 왜냐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도 뛰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끝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본인도 맞습니다. 지지를 네. 받으려면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니 뭐니 해서 이 사람들은 배제할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각성을 하게 하거나 승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승복하게 네.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자, 민주주의에서는. 맞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어쨌든 단일화 경선에서 이 오세훈에게 패배했습니다만 안철수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안철수에게는 이게 아주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계속해서 선거는 이어집니다. 그렇죠. 내년에 네. 선택의 폭이 그렇죠. 갈 길이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뭐 끝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발만 비껴서면 네네.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네. 저 사람이 만약에 안 선생님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뭐 네. 이런 생각을 안 먹고 네. 한국 정치에 입하자겠다 그러면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제발 좀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가 좀 그런 해안을 좀 가지고 좀 통 크게 정치를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번에 보였던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무관의 그렇죠. 제왕. 맞습니다. 자리를 한 번도 차지할 수 없지만 영향력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실 큰 선거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네. 약방의 감초처럼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안 선생님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았던 게 그거잖아요. 철수왕? 안철수 때문에 다 우리가 망했다. 망했었다 이거잖아요. 그건 이걸 사실은 네거티브로 이제 굉장히 했는데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거는 이제 뭐 야당이 야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안 선생님이 이쪽을 선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사실. 지난번에는 이제 문재인을 선택을 계속 한 거죠. 저쪽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안 선생님이란 사람은 이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양분화된 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항상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좌냐 우냐라고 이렇게 답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위 윤석열 총장, 윤석열 현상까지 안철수와 윤석열 현상을 네. 담아내는 것이 지금 야권 전체의 가장 숙제잖아요. 그렇죠. 숙제죠.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갈 거냐. 네. 그걸 뭐 가져가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막 이걸 뭐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안 선생님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네. 곧 언제든지 윤석열 총장한테도 그 활동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향후 야권이 지금과 같은 그 소위 얘기해서 이런 전략을 계속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안 선생님도 팽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벌어지면 네.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사실 이제 승리를 좀 하게 되면 금방 그 체질이 약간 좀 오만한 체질로 좀 바뀌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바뀌질 않은 것 같은데 이 진짜 뭐 안철수를 홀대하거나 이 밖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진영, 새로운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환대하고 들어와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사실은 다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 때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예. 자, 안철수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